어느 날 밤 나는 늦게까지 과제를 하느라 잠 못 이루고 있었다. 집은 조용하고 어두웠고 창밖으로는 달빛이 희미하게 비치고 있었다. 시계가 새벽 2시를 가리키고 있을 때쯤 나는 갑자기 컴퓨터 모니터에 이상한 창이 떠 있는 것을 발견했다. 클릭하지도 않았는데 팝업된 그 창은 평범한 웹사이트처럼 보였지만 그 안에는 기묘한 이야기가 적혀 있었다. 그 사이트에는 한 남학생의 이야기가 담겨 있었다. 학생은 어느 날 학교 도서관에서 이상한 책을 발견했다고 했다. 책 표지는 바른 채 색이 발해 있었지만 호기심 많은 학생은 그 책을 빌려가 읽기로 했다. 책의 내용은 주로 오래된 괴담들과 전설들에 관한 것이었지만 중간 마치 누군가가 급하게 써놓은 것 같은 수상한 문장들이 섞여 있었다. 그 문장들은 너는 이 책을 읽으면 안 된다는 경고와 같은 의미심장한 내용들이었다. 하지만 학생은 이를 대수롭지 않게 여기고 계속 책을 읽었다. 그날 밤 학생은 잠을 이루지 못하고 불안한 기분에 사로잡혔다. 집 근처에서는 알 수 없는 소음이 들리기 시작했고 특히 새벽 3시가 가까워질수록 그 소리는 점점 더 가까워졌다. 그는 혹시 도둑이 들지 않을까 하는 걱정에 집 전체를 돌아다녀 보았지만 아무것도 이상한 점을 찾을 수 없었다. 다음 날 아침 그는 학교에 갔지만 졸음과 불안감 때문에 수업에 집중할 수 없었다. 그는 방과 후에 다시 도서관에 갔고 그 책이 여전히 그곳에 있는지 확인하고 싶었다. 그런데 책이 있던 장소에는 이제 다른 책들이 빽빽하게 채워져 있었고 도서관 사서는 그가 말하는 책을 본 적이 없다고 했다. 그 후로 학생의 주변에서는 점점 더 이상한 일들이 일어나기 시작했다. 창문 너머로 비치는 희미한 그림자, 전혀 알지 못하는 사람들이 그의 이름을 속삭이는 듯한 한 척, 그리고 자신조차 알 수 없는 묘한 두려움이 계속 그를 쫓았다. 시간이 지날수록 그에게는 현실과 환상이 뒤섞이는 고통스러운 나날이 계속되었다. 친구들과 가족들은 점점 그의 상태를 걱정하기 시작했다. 그는 끝내 학교 상담사에게 도움을 요청하게 되었다. 상담사는 학생에게 무언가 트라우마가 있는지 물었고 그는 마지못해 도서관에서 빌려온 이상한 책에 대해 이야기했다. 상담사는 잠시 생각하더니 학생이 말한 그 책이 정말로 존재했다면 도서관의 어느 구석에 있는지 다시 함께 찾아보자고 제안했다. 둘은 함께 도서관으로 갔고 많은 시간을 들여 도서관의 구석구석을 뒤졌다. 그리고 마침내 그들은 책장이 가장 구석에 있는 먼지가 가득 쌓인 자리에 그 신비로운 책을 다시 발견했다. 표지는 여전히 발해 있었고 이전과 같이 양피지로 된 페이지들이 불안하게 펼쳐져 있었다. 상담사는 신중한 태도로 책을 들어올렸고 그 순간 갑자기 누군가의 다급한 발소리가 들리며 저 멀리서 도서관 문이 쾅 닫히는 소리가 울려 퍼졌다. 놀란 둘은 급히 그쪽을 바라보았지만 아무도 없었다. 그때 책에서 한 장의 메모가 미끄러져 나왔다. 그 메모에는 고대 언어로 당신은 경고를 들었고 이제 선택의 순간이 왔다 라는 문구가 적혀 있었다. 학생과 상담사는 서로를 묵묵히 쳐다보며 그 메모를 보았다. 그 순간 갑자기 도서관의 불이 깜빡거리더니 책의 페이지가 스스로 넘겨지기 시작했다. 페이지가 최종적으로 멈추었을 때 그곳에는 낯선 장소의 지도와 함께 특정한 좌표가 적혀 있었다. 상담사는 이 상황이 더는 우연이 아니라는 것을 깨달았다. 그는 학생에게 지도를 갖고 이 장소를 찾아갈 의향이 있는지 물었고 학생은 잠시 고민 끝에 무겁게 고개를 끄덕였다. 그렇게 둘은 미지의 장소를 향하는 긴 여정을 시작하게 되었다. 하지만 그 이후로 그들을 본 사람은 아무도 없었다고 한다. 그들이 정말 그 장소에 도착했는지 그 책의 저주를 풀기 위해 무엇을 했는지는 아무도 모른다. 그러나 그 책은 어느새 도서관 의원의 자리로 돌아와 있었고 여전히 호기심 많은 사람들을 기다리고 있다고 한다. 지금도 그 책을 읽는 자들에게 미친 듯한 불안감과 알 수 없는 공포가 휘감긴다는 소문만이 조용히 전해질 뿐이다. 두 번째 이야기. 어느 늦은 가을밤 서울의 외곽에 위치한 한적한 마을에서 김민수라는 대학생은 인터넷에서 떠도는 흉가 이야기에 빠져들었다. 그는 친구 2명과 함께 직접 그 흉가를 탐험해보자는 충동을 억누를 수 없었다. 그 흉가는 오래된 기와집으로 일제강점기 때 만들어져 수많은 사연을 간직한 채 방치되어 있었다. 오랜 세월 동안 그곳에서는 기묘한 사고들이 끊이지 않았고 마을 사람들은 귀신이 산다고 수군거렸다. 김민수와 친구들은 이상한 사건이 자주 일어난다는 그 흉가에 가기로 했다. 늦은 밤 달빛만이 희미하게 비추는 가운데 그들은 차를 몰고 흉가를 향했다. 멀리서도 보이는 흉가는 삭막하고 울물한 기운을 내뿜으며 그들을 반겼다. 찬 공기가 피부에 닿을 때마다 소름이 돋았고 먼 발치에서 올빼미가 두엉거리며 음산한 분위기를 더했다. 차에서 내린 그들은 손전등을 켜고 조심스럽게 흉가에 들어섰다. 입구부터 벌어진 문틈으로 시큼한 곰팡이 냄새와 같이 오래된 목재가 썩는 냄새가 그들을 맞았다. 그 냄새는 그 어떤 공포영화보다도 더 강력한 현실감을 주었다. 거실이라고 추측되는 공간의 끝에는 달아빠진 소파가 있었고 벽에는 오래된 액자들이 걸려 있었다. 액자 속 사람들은 하나같이 무표정했으며 그 사람들의 눈이 그들을 따라다니는 듯한 착각이 들었다. 친구 중 한 명인 승우가 농담반 진담반으로 이 집에 정말 귀신이 산다면 지금 나올 만도 하지 않냐? 라고 말했다.
그 순간 갑자기 손전등이 깜빡이며 꺼졌다. 예상치 못한 상황에 셋은 잠시 당황했으나 곧 서로를 위로하며 다시 길을 찾았다. 김민수가 마루 쪽으로 발걸음을 옮겼을 때였다. 그는 마치 사람이 발을 찔지 끄는 듯한 소리를 들었다. 소리의 방향을 따라간 그는 낡은 방문을 발견했다. 마음속 깊은 곳에서 올라오는 두려움을 억누르고 문을 열었을 때 그는 예상치 못한 장면을 마주했다. 방 안에는 누군가가 누워있는 듯한 침대가 있었고 그 위에는 하얀 천이 덮여 있었다. 천 아래에서 알 수 없는 기운이 느껴지자 그는 뒷걸음질 쳤다. 이때 갑자기 천이 안쪽에서부터 조금씩 움직이기 시작했다. 그것은 마치 누군가가 천을 떨고 있는 것처럼 보였다. 두려움에 사로잡힌 김민수는 친구들에게 도망치자고 소리쳤고 셋은 필사적으로 집 밖으로 뛰어나갔다. 그들의 뒤에는 웃음소리가 들렸고 집의 입구 부근에 도달했을 때 천천히 닫히는 방문 소리마저 들렸다. 마을로 돌아온 그들은 온몸이 땀으로 젖어 있었고 말할 수 없는 공포에 사로잡혀 있었다. 이후 그들은 그 흉가에 관해 더 깊이 조사하게 되었고 그곳에서 일제강점기에 많은 사람들이 고초를 겪었다는 사실을 알게 됐다. 그들이 경험한 불길한 사건은 그저 전설로만 여겨졌던 이야기의 실체임을 직감했다. 집으로 돌아온 김민수는 그날 밤 꿈속에서 계속해서 그 흉가를 반복해 방문했다. 현실인지 꿈인지 구분할 수 없을 정도로 생생한 경험이었다. 그는 꿈속에서 다시 그 방문 앞에 서 있었고 이번에는 스스로 문을 열었다. 안에는 아무것도 없었지만 그는 알 수 없는 슬픔과 한을 느낄 수 있었다. 결국 김민수와 친구들은 그 흉가의 비밀을 풀기 위해 여러 번 그곳을 방문했고 마을의 고령자들과 이야기를 나누었다. 결국 그들은 한을 품고 죽은 이들의 얘기를 듣고 그들의 영혼이 편히 쉴 수 있도록 죄를 지내주었다고 한다. 시간이 흐른 후 이상한 일들이 그치고 더는 그 집에 귀신이 나오지 않았다는 이야기가 이어졌지만 김민수와 친구들은 언젠가 그 집을 다시 방문하게 될 날이 올지도 모른다는 생각에 아직도 등골을 서늘하게 만들곤 한다. 세 번째 이야기는 몇 년 전 나는 친구들과 함께 주말을 이용해 캠핑을 가기로 했다. 우리는 대학교에서 같은 동아리 활동을 하며 가까워진 5명의 친구였다. 늘 도시 속에서 지친 우리는 자연 속에서 리프레시하고 싶었다. 그래서 전에 내려오는 수많은 전설과 이야기가 있는 깊은 산속으로 여행지를 정했다. 우리가 가기로 한 산은 예로부터 영혼의 산이라 불리며 많은 이들이 신비한 경험을 했다고 전해지는 곳이었다. 사실 소문에 따르면 그곳에는 오래된 하얀 집이 있는데 그 집에 들어가면 결코 나오지 못한다는 이야기가 있었다. 무서운 이야기였지만 청춘의 객기는 쉽게 꺾이지 않았고 우리는 오히려 그 이야기에 흥미를 느꼈다. 캠핑을 떠나는 날 우리는 지도로 위치를 파악하며 하이킹을 시작했다. 아름다운 자연 속을 걷는 동안 우리 모두는 소문 이야기나 괴담에 대해 잊어버렸다. 하지만 숲이 점점 더 우거지고 해가 산 중턱에 걸리기 시작하면서 분위기는 점차 묘해졌다. 주위는 사방이 빽빽한 나무들로 가득했고 그 속에 묻힌 듯한 하얀 집을 찾아가고 있다는 사실이 우리에게 스며들기 시작했다. 우리가 마침내 하얀 집에 도착했을 때 집은 예상보다 훨씬 더 크고 낡아 보였다. 창문은 거미줄로 뒤덮여 있었고 지붕의 기와는 군데군데 부서져 있었다. 그러나 무엇보다 우리를 등골이 오싹하게 만든 것은 집이 오랫동안 버려진 것처럼 보였음에도 불구하고 문 앞은 마치 누군가 최근에 쓸어놓은 듯이 깨끗했다는 점이었다. 우리는 잠시 망설였지만 결국 호기심에 이끌려 문을 열고 안으로 들어갔다. 집 내부는 어두웠고 오래된 나무 바닥은 삐걱거렸다. 우리는 손전등을 켜고 주위의 풍경을 살피기 시작했다. 바닥엔 낡은 카펫이 깔려 있었고 벽에는 옛날에 찍은 사진들이 여러 장 걸려 있었다. 사진 속 인물들은 하나같이 어딘가 초점을 잃은 눈빛을 하고 있었다. 거실 한쪽 구석에는 긴 테이블과 여러 개의 의자가 있었다. 마치 누군가가 성대한 저녁 식사를 기다리는 것 같았다. 우리는 조심스럽게 테이블로 다가갔고 그 위에 놓인 오래된 초상화 하나를 발견했다. 초상화 속 인물은 산속의 하얀 집 이야기와 연관된 전설적인 인물로 알 수 없는 미소를 짓고 있었다. 바로 그 순간 갑자기 저녁 무렵에 햇빛이 창문을 통해 들어오며 방의 분위기를 일순간 바꿨다. 아주 잠시였지만 우리는 서로의 얼굴에 두려움이 스치는 것을 느꼈다. 그리고 그 순간 누군가가 우리를 지켜보고 있다는 냉랭한 기분이 엄습했다. 이상한 느낌을 떨쳐내고자 친구 중 한 명인 지훈이 2층으로 올라가 보자고 제안했다. 우리는 어쩔 수 없이 그를 따라가기로 했다. 어두운 계단을 한 발 한 발 오르던 중 저 아래층에서 무엇인가가 움직이는 소리가 들렸다. 그러나 아무도 그 소리를 들은 적이 없다며 서로 고개를 저었다. 2층에 도착했을 때 우리는 여러 개의 문이 복도양 옆으로 늘어선 모습을 보았다. 각자의 호기심이 발동한 우리는 문을 하나씩 열어보기로 했다. 하지만 문 뒤의 방들은 하나같이 비어 있었고 시간이 멈춘 것 같은 무거운 공기가 우리를 짓눌렀다. 그때 가장 안쪽에 위치한 방에서 지훈이 소리를 질렀다. 우리는 서둘러 그 방으로 다가갔고 지훈이 손가락으로 가리키는 곳을 보았다. 그곳에는 오래된 벽지가 뜯어진 틈 사이로 비밀스러운 공간이 숨어 있었다. 우리는 심장이 쿵쾅거리는 것을 느끼며 그 틈을 더 넓게 벌렸다. 틈 뒤에는 좁은 계단이 아래층 어딘가로 이어져 있었다.
아무도 그 아래로 내려가길 원치 않았지만 우리는 이미 그 집의 마법에 매혹된 상태였다. 우리는 한 줄로 서서 계단을 따라 아래로 내려갔다. 그곳은 마치 지하에 숨겨진 작은 방 같았다. 방 중앙에는 커다란 원형의 문양이 그려져 있었고 무슨 의식이라도 해는 것처럼 보였다. 그리고 그 순간 우리는 모두 기이한 현상을 경험했다. 방 안에 공기가 차가워지며 우리의 뇌리에 수많은 이미지들이 떠올랐다. 어떤 것은 과거의 장면 같았고 또 어떤 것은 우리의 가장 깊은 두려움을 건드리는 것들이었다. 정신이 혼란스러워지던 와중 멀리서 속삭이는 소리가 들리기 시작했다. 너희는 절대 이곳을 벗어날 수 없어. 갑작스러운 두려움에 우리는 서로의 손을 붙잡은 채 필사적으로 방을 벗어났다. 다급하게 집을 빠져나와 마침내 우리가 도착했던 곳으로 돌아왔을 때 저녁 노을이 어느새 밀려들고 있었다. 그 무렵 우리는 불안함과 의심에 얼얼해진 채로 차를 타고 도시로 돌아왔다. 이후로도 우리는 종종 그날의 일을 이야기하면 편의 괴담처럼 떠올리곤 했다. 그러나 아무도 그날 그 집에서 우리가 실제로 경험했던 것에 대해 명확히 설명할 수 없었다. 영혼의 산 속에 있는 하얀 집은 아직도 그대로 있을지도 모른다. 그리고 그곳에서 어떤 기묘한 일이 벌어지고 있는지도 아무도 모른다. 몇 년이 지난 지금도 우리 친구들 사이에는 여전히 그날의 경험에 대한 이야기가 전설처럼 내려오고 있다. 그날 이후로 우리는 절대 그 산을 다시 찾지 않았다. 하지만 가끔씩 우리는 서로에게 묻는다. 만약 다시 그 집에 간다면 이번에는 벗어날 수 있을까?